안녕하십니까. 미술 하는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김동진입니다. 네. 아, 되게 어색하다. 김동진 작가. 오늘은 유튜브로는 처음으로 김동진 작가를 인터뷰를 하려고 작업실에 직접 찾아왔어요. 그리고 보통 작가들은 되게 작업실 보여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그죠? 아니, 근데 저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작업실에서 담배를 피는 순간 그 공개 여부는 그냥 끝냈다고 공기가 생각해요. 들어오는 순간 탁해. 공기가 담배 쩐네, 막 테라핀 냄새. 근데 오랜만에 나는 요새 유화 작업을 안 하니까 네. 계속 막 공업용 신나 막 그 안료 냄새 막 막 힘들 것 같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막그 냄새 맡고 나는 그 마스크 끼고 작업하거든. 여기 되게 청정지역 같지 않아요? 오랜만에 나무 쓰기목 냄새, 유화 냄새. 야, 되게 이런 완전 오리지널 유화 작업실은 되게 오랜만에 와보네. 여기 원래 유화 작업실이 아니었어요. 사실 야. 선배가 2008년도에 여기 작업실을 만들었는데 2008년도에? 네, 대학교 선배가 2008년도에 네, 작업실을 쓰려고 임대를 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작업실이 운영이 됐는데 그 선배는 이제 인스톨이나 뭐 미디어 위주로 작업을 하는 선배여서 계속 그런 부류의 이제 작가들 그 선배를 이제 중심으로 그런 작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2015년도에 여길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물려받았구나. 예, 1년 뒤에 2016년도에 1년 쓰고 제가 물려받고 이제 쫓아냈죠. 이제 선배를 완벽한 페인터들의 공간이 됐죠. 근데 페인팅하기 딱 좋은 것 같아. 천장이 조금 낮긴. 예, 조금 낮은 것만 빼면은 괜찮은. 근데 천장이 낮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난방이 조금 편해. 아, 천장이 높으면 와 이게 예, 맞아요. 딴 데보다 여기가 여름엔 좀 시원하고 겨울엔 좀 따뜻해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나름의 역사가 있는 작업실이라 거쳐간 사람들이 많아서. 네, 근데 작품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서 뭔가 왜 우울해? 예, 우울한 얘기부터 왜 이렇게 우울해? 이 마이너스. 사회가 다 비판적이고 막 그런데 내 작업은 어떤 작품 어떤 작품을 해요? 작품 주제가 뭐예요? 일단 저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쓰레기를 그리는 작가입니다. 쓰레기를 그리는 작가. 예, 보면은 오해 쉽게 들으면 그냥 내 그림이 쓰레기 막 이런 식으로 막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떤 폐기물을 중심으로 뭔가 가치 하락된 대상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쉽게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정크 파일들이나 아니면 되게 그 사물 자체가 되게 가치가 하락된 존재이거나 뭐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을 해체하고 뭐 재조합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식의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얘기하고 싶다. 네, 아까 얘기했던 폐기물이라던가 네네. 아니면 뭐 노후화된 뭐 건물이라던가 네. 그러니까 보면 그림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런 식의 이미지가 되게 많이 차용이 되잖아요. 뭐 네네. 인물도 들어가 있고 네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해체하고 네네. 다시 재조립한다. 네네. 그거를 다시금 이제 풍경으로 재조합을 했을 때는 연출된 풍경으로 재조합을 했을 때는 그게 가치 하락된 대상들이 아니라 뭔가 이야기가 있는 대상들이 새로운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대상들이 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제 실제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대상들이 뭐 또다시 이제 버려지고 쓸모 없어지고 주목받지 못하겠지만 제 그림 안에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뭔가 사연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대상으로서 계속해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유보되거나 버려진 판단이 아예 폐기된 것들을 판단을 유보시켜서 사람들에게 뭔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라도 던져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정지된 화상에다가 넣고 네네. 그것들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네네. 그런 작업을. 환기의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저 물건이 왜 저기에다 존재하고 있을까? 네. 왜 저 물건들이, 왜 저 사람이, 왜 저런 건물이
왜 저기다가 막 뭉쳐가지고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네. 이제 생각을 의문을 갖게 하고 어떤 예, 초기에는 되게 잔혹하고 잔인하고 되게 선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차용해서 써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그런 것들도 또 온전하게 그리진 않고 다 해체를 해서 재조합을 하는 형식으로 그렸는데 그때도 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성향이나 억압된 성향들은 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표현을 안 한 것일 뿐이고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게 은연중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나 감각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저는 그런 해석을 해서 상기시킬 법한 그런 어떤 자극적인 이미지나 선정적인 이미지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작업 안에 집어넣었던 편인데 그런 어떤 대상들을 조금 이제 폐기물로 옮겨온 거죠. 옮겨왔다. 근데- 그러니까 인간에서 얘가 사물로 옮겨온 네. 거예요. 근데 폐기물이란 어떤 사물 자체도 완전 폐기될 그런 음식물 쓰레기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저희 아버지가 폐기물 처리장을 사업장 폐기물 처리장을 하시는데 그런 오물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 되게 어떤 집기들이나 아니면은 폐품들이나 버려진 것들 아니면 뭐 철제들 골조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판단이 유보된 상태여서 뭔가 재활용이 되는 것들을 따로 분류하고 아예 그냥 완전 폐기되는 사물로 또 분류를 하고 그런 식의 분류 과정을 거쳐서 다시금 분류 작업을 하는 폐기물 처리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폐기물 처리장에 모여 있는 버려진 것들의 상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뭔가 쓸모가 있는 개가 짖어가지고 맨날 이제 뭔가 쓸모가 있는 대상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완전 쓸모가 없어서 완벽하게 버려진 대상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랑 쉽게 말하면 어중간한 상태인데 뭔가 어중간한 상태라 그러니까 되게 예. 그 사회에 있는 인간들한테도 적용이 네네.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네. 다 어중간하잖아. 네. 모든 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지식들이 많아졌지만 그게 엄청 고급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고 네네. 얕 얕게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수준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중간한 상태의 인간들, 그 대중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네. 근데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좀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뭐 튀는 작가가 된다던가, 이렇게 뭐 잘하는 작가가 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새로운 어떤 약간 폐기물들 중에서도 새로운 어떤 이렇게 물건이 돼서 나가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아이덴티티가 있네. 아버지가 그 폐기물 사업을 하시고 네. 하니까 그거 되게 자료 수집은 되게 쉽겠다. 가면은 그래서 그냥 뭐 가면 찍죠. 무조건 가면 무조건 찍고. 널려 있겠네. 아. 근데 이게 소재로만 치부되거나 제가 빠지게 될 것 같아서 폐기물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폐기물을 중심으로 내가 바라보는 사회적인 현상들 아니면 구조들 그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심리들을 묘사하는 상황을 제가 화면 안에 연출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 아까 말했듯이 그 폐기물 처리장에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거의 뭐 산처럼 쌓여 있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우리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존재하는 어떤 동시대 어떤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상태일 수도 그러니까 있고 그 상태. 그게 해 나가야 될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다양한 의미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갖고 오지만 그것들을 베이스로 제가 만들어낸 어떤 상황 자체는 조금 뭔가 비판적인 상황, 파국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거든요. 뭔가 그 다음이 없을 법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아까 얘기랑 좀 다른데 그런 파국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면 네네. 거기서 긍정을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 그쵸. 완전 끝이잖아. 그냥 던져주는 거죠. 저는 그냥 그걸 던져주는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극한으로 평소에 치닫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나서
처음에 그 작품 얘기를 할 때 했던 어떤 사람들에게 환기를 시켜주는 그런 어떤 요소들. 아, 내가 네.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하지만 저렇게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은연중에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나 감각들을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요소들로 대상들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되게 샤방샤방하거나 막 그러진 않고 우울한 좀 우울함을 가지고 있죠. 제 그림 안에서는. 조커인데. 조커 봤어요? 예, 좋고 같습니다. 어때? 이거 딱 봤을 때 너무 나는 그게 야 이거 완전 예술가들은 좀 빠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냥 좀 이입이 많이 됐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이게 이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딱 상황을 펼쳐주니까 네. 이게 마지막에 조커가 딱 되는 순간은 완전 초현실이고 판타지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정말 이건 완전히 야 이건 그냥 예술가인데 예술가 상황이랑 똑같대 이게 그잖아. 재능 없는 코미디언 막 열심히 막 적고 공부하고 막 하는데 대중한테는 따라가지 못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이게 막 와 저거는 정말 표현 잘했다. 이건 예술가들은 다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왠지 그냥 이입이 많이 됐어요. 그냥 네. 딴 것보다도 뭐 조커 배트맨 그 관계 뭐 그런 거는 다 그러니까 그런 부차적인 거- 거고 맞아. 그냥 그 인간 네, 인간에 그,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은. 근데 같이 본 친구는 그냥 그랬다고. 작가 하는 아니. 아니죠. 예. 아니니까 모르지. 아니. 그 친구도 이제 작업을 했었다가 이제 네. 회사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끝을 안 보니까 거기는 끝까지 가잖아. 버텨봐야 아는 게 있거든. 딱 그 상황들이 있어. 아무튼 뭐 약간 영화 조커 같이 약간 우울한 느낌의 뭔가 네. 약간 파국적인 느낌이라던가 어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네. 화면 안에다가 채워놓고 네. 이제 한다. 오히려 갈 거면 진짜 극단 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는 네네. 좋은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뭔가 더 극단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안 받아주지. 요즘엔 좀 그거를 어떤 형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형식의 전환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야기를 조금 틀어서 전개를 시켜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를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것들을 쉽게 시도할 수가 없어서 작업실 안에서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 난 아까 그 초반 아까 그 전에 얘기했던 폭력적인 거나 하니까 갑자기 작가 생각나는데 이름이 그 YB에서 활동했던 제니 샤빌 네네. 제니 샤빌 작가가 생각이 딱 나더라고. 이제 그 작가도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과정이라든지 리서치 과정이 엄청 길었으니까 더 엄청 딥하게 접근을 해서 한 거라 설득력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림 자체도 물론 좋았고 필력도 예. 어마어마하고 나는 대학교 때 그 작가 팬들 진짜 많았거든. 되게 그림이 워낙 잘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대학교 때는 약간 그 예술 뽕 같은 걸 막 맡고 있어서 난 스스로 막 예술가인 줄 착각하면서 살잖아. 네. 대학생 주제에. 그러면은 뭔가 다른 애들보다 다른 걸 막 좋아하게 되잖아. 뭔가 이쁜 것보다 네. 뭔가 막 마이너스하고 막 폭력적인 거 막 약간 그런 것들에 막 끌리잖아요. 막. 근데 딱 그 제니샵이 딱 그 덕질하기 딱 그런 덕질하기 딱 좋았거든. 근데 데미안 허스트는 너무 유명하고. 제니 샤벨도 이제 가끔씩 이제 뭐 화집이라든지 막 그런 거 보면은 리서치한 자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공부한 자료라든지.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뭔가 더 나아가면서 그냥 자기가 했던 거에 어떤 상위 개념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정도의 접근을 도달하진 않았던 것 같고 제 스스로가 뭔가 작업을 진행할 때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끌고 와 개인적인 이야기 있는 거 끌고 와서 하고 뭐 여기에서 눈에 보이니까 끌고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공부가 부족하다 예. 한마디로. 그렇죠. 뭔가 내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어떤 결과물이나 상황적인 측면들을 조금 더 딥하게 현상을 주목하고 그거를 제 식대로 풀어내야 되는 과정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이 좀 더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근데 그게 원래 이제 학교나 이제 석사 때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 네네. 그런 과정이라는 게 그잖아요.
내 애들은 그냥 석사 뭐 다 그냥 뭐 그렇잖아요. 그냥. 그런 공부를 잘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나중에 막 하다 보면은 이제 34 되고 이러면 깨닫기 시작을 한 거지. 그쵸. 아, 내가 진짜 뭘 추구하고 내가 예술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그때까지도 못 찾다가 이제 슬슬 막 이게 생각이 나니까 아, 이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구나. 나도 지금 그걸 느끼고 있거든. 나도 뭐 자료 이미지 수집은 뭐 집에 컴퓨터 뭐 몇만 장, 수십만 장 쌓여 있지. 근데 그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얘기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대 정신이고 이 그 작가가 그 현 시대에 살아가는 그 시대 정신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일련의 그런 리서치, 공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초반에 그 얘기했던 어떤 그런 일련의 작가들은 그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따라 그리고 대충 뭐 바스키아, 뭐 사이턴벌리 같은 작가들 보면 멋지잖아, 되게 보면은. 그다음 그 뭐지? 마이클 스튜어트인가? 약간 그런 작가들 보면 사회 비판적이고 막 멋져 보이거든. 막 최근에는 또 이제 뭐 그래피티 신 있잖아. 그게 누구냐? 뱅크시. 뱅크시 보면은 뭐 이게 예술이지 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 막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와, 그러니까 나는 그 약간 전에 그 베를린 장벽 사건 있잖아. 너무 1차원적인 생각으로 그 작업을 접근을 하는 건 거야. 애들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다 알겠어. 유명해지고도 싶고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도 던지고 싶고 우리나라에 뭐 국뽕도 좀 넣어보고 싶고 막 엄청 많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 짓거리를 저질러 버리는 거지. 1차원적으로. 아, 이거 하면은 인스타 올리면 존나 애들이 막 존나 따봉 눌러주겠지. 따봉충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진지하게 리서치하고 공부하고 정말 나는 예술가가 특히나 더 머리가 되게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똑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공감을 하는 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그리는 스킬 공부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20대 초중반에 다 뛰잖아요. 그쵸. 미술 하는 애들은 좀 잘 그리는 애들은 거기서 이제 다른 거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제 추상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약간 뭐 제인 샤빌 같은 게 거친 붓터치로 어떤 나오고 그다음 뭐 페인팅이 지겹다. 설치 가자. 설치로 가고 야 나는 영상이 좀 재밌던데 그럼 영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페인팅의 어떤 그런 재미에 빠지거나 이제 김동인 작가처럼 이제 페인팅으로 끝까지 가는 게 나는 좀 대단하다. 정말 이거를 뭐 수백 수천 점을 그리면서 정말로. 근데 전 그게 싫었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딴 걸로 넘어가는 게 싫었어요. 꼭 조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지 조형을 하는 거지. 뭔가 내가 더 이상 그림으로 접근을 할 수 없어서 접근하기 힘들어서 내가 그 접근하는 데 과정에서 지쳐서 그래서 넘어가는 건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나 있는 것 같아. 이거는 페인팅에서 안 풀리는 걸 하다가 조형에서 오히려 좀 풀려가지고 그다음 다시 페인팅으로 넘어왔을 때 또 이게 또 이런 경우도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이제 뭔가 이제 전시계 같은 거를 쓸 때 조형도 이제 좀 집어넣거든요. 근데 그 조형이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조형이 아니라 회화로 접근하기 위한 조형으로 저는 이야기를 회화를 이제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 조형의 결과물 자체도 다시금 회화로 다시금 재현하는 방식으로 뭔가 그림에 접근하기 위한 조형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어서 저도 물론 어떻게 보면 제가 말했던 그 한계를 인정하기 싫어서 좀 그런 방향으로 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뭔가 아직까지는 내가 그림으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 근데 모태 페인터들이 약간 되게 그걸 못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페인터 나도 이제 아는 작가 선생님들 페인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보면은 무조건 페인팅 안에서 해결을 하고 뭐 조형을 해도 약간 부조형식이었던 페인팅에 기반을 한 그런 작업을 하시지 그 기반인 페인팅을 절대 안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없고 옛날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작가 이름 뭐더라? 그 올해 작가상에 나왔던
페인팅 작가 있잖아요. 네, 소녀 그려셨던 소녀 이게 막 여자 그 소녀 그리셨던 이름 써니킴 써니킴 작가 네네. 보면 설치를 했잖아. 근데 너무 구린 거야. 근데 페인팅은 너무 좋았거든. 난 네. 페인팅은 정말 와 페인팅 진짜 그림 너무 잘 그리신다. 그 페인팅 뭐 잘했네 이런 어떤 그 이야기거리도 좀 페인팅하다 있고 어떤 자기 약간 자전적인 느낌 뭐 이런 거라던가 이런 어떤 그런 게 느껴지는데 근데 딱 페인팅 코너 돌고 딱 설치를 봤는데 설치 안에서도 막 페인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깜짝 놀랐. 이야 이 작가 정말 야 이거 설치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 페인팅이 약간 절대 그 페인팅을 버리지 못하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 재밌었어 되게 그런 거 보면. 저도 근데 조형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만들고 설치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어떤 뭐 교수님들이나 뭐 친구나 지인들 뭐 이제 그런 거 어떤 디스플레이나 작업에 참여할 때 되게 재밌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남의 작업이니까 재밌게 하지. 내 작업이라고 작업이면 생각을 힘들어.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졸라 힘들지. 그때 당시만 해도 해야 될 이유를 몰랐고 지금 내 머릿속에 첫 번째 과제는 그림을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게끔 만드느냐가 중요했지 뭐 이거를 뭐 조형적인 성격을 갖고 와서 적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는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게 그림을 위해서 좀 환기의 개념으로 조형적인 걸 접근을 하는 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안젤름 키퍼 있잖아요. 네. 그 막 잡다한 거 막 흙 뿌리고 막 풀 데다 붙이고 막 온갖 잡다한 걸 다 붙여가지고 회화를 만들잖아. 근데 그런 것도 그 약간 어떤 그런 물체 그런 걸로 해도 난 재밌을 것 같다. 저런 뭐 사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실제 진짜 아니 너무 좋은 그 뭐지 그 아이덴티티가 딱 있잖아. 아버지가 그걸 하시고 예를 들어 옛날에 클림트가 그 금가루 뿌린 게 그 아버지가 그몇 때문에 그 보석 세공상 그 뭐지 금은방 같은 거 그랬구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가 금을 썼다. 그건 하진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게 딱 있더라고. 그리고 뭐 아이덴티티가 워낙 명확하니까 뭐 그런 너무 여러 개를 너무 여러 가지로 그런 장르 구애받지 않고 뭐 조형을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부럽다 나는. 근데 또 원론적으로 계속 막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라고 또 질문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 만들어져요 제 스스로에게. 이게 어느 순간 그 질문이니까 난 제일 중요한 거 같거든.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뭔가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된 걸 가지고 작업을 뭔가 어디에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지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어서 하는 건지 맞아요. 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래 작가들이 지금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막 말은 뭐 이제까지 만들어 온 말이 있잖아. 그런 뭐 석사를 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석사 논문 쓰고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한 10년 넘게 이제 가까이 작업을 해오면서 자기가 막 그 어디 평론글도 받고 이런 거 보면 야 이게 진짜 내 글 맞나? 라는 가끔 옛날 했던 해야 작업 보면 야 씨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야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쪽팔리고 그런 어디 평론은 나는 그거 쓰지도 않아. 오히려 그거 진짜 폐기해버렸거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요새는 글을 조금 내가 내 스스로 정리를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내가 도대체 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나, 내가 왜 저거 가지고 저 짓거리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오히려 거꾸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때쯤 한 번 더 원래 그림은 계단 오는 식으로 는다 그러잖아.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정체되다가 한번 팍 뭔가 깨달은 순간. 그러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도 야 그림은 계단으로 늘어. 지금 네가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어느 순간 뭐 깨닫게 되는 순간 팍 는다. 나 기억난다 갑자기. 그런 얘기 하잖아. 학원 맨날 그런 소리를 똑같이 하더라고. 근데 작가도 그런 것 같더라고. 어느 한순간에 이게 스킬은 워낙 농 있고 이제 뭐 하는 작업들을 이제 뭐 10년 넘게 해왔으니까 이제 그리는 방식이라던가 어떤 게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 어떤 그렇죠. 대상을 이제 관찰하고 이거를 다시 사고를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어떤 이 보는 거를 이제 직시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아래를 보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관찰의 자세가 점점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 작가들이 돌을 닦는 거라니까. 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요한 구석이. 진짜 집요해야 돼. 작가들은 정말로. 그래서 저는 되게 산만한 사람이거든요. 엄청 스스로가 산만해서 집중하기가 쉽지도 않고 집중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작업할 때 엄청 그래서 엉덩이로 붙이고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막 딴짓하다가 안돼 그림 그려야지 하면서 다시 그림 그리고 또 조금 하다가 힘들어 하고서 또 핸드폰 보고 그런 시간이 되게 많은데 공무원인데 예. 궁둥이로 승부한다. 그러다 하루에 12시간 정도 있으면은 한 4시간 이상은 그렇게 멍 때리면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이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뭔가 더 작업을 만들어내는데 할애를 하면서 다른 것들도 뭔가 시도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요즘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되게 작업실 안에만 있다 보면 5만 가지 생각 다 들잖아요. 걱정도 되고 막 불안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데 그 스스로의 어떤 상태를 극복하는 게 여기 안에 이 공간 안에 들어온 이상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제 그거를 또 꾸역꾸역 억누르면서 하루하루 작업을 하고 있죠. 나는 가끔 이제 작업 막히고 이럴 때마다 그냥 내가 사놓은 도록들을 한 번씩 쫙 보거든. 네. 그냥 사놓고 뭐 장식용으로 산 거 아니잖아. 아니, 장식용으로 사긴 샀지. 좀 간지 나라고 이제 하긴 한 건데 가끔 한번 이렇게 펼쳐봐 내가 산 도록들. 솔직히 뭐 처음부터 다 읽진 않잖아. 그냥 보면서 이미지 보고 거기서 또 영감 받고 이런 작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보는데 뭐 이건 좀 병신 같은데 이러면서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다른 작가들 작업들 좀 대가들이라든가 이런 작가들 볼 때마다 약간 그런 게 좀 환기가 좀 되는 건 있더라고. 내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핸드폰 보는 것보다 그냥 그런 거 한 번씩 더 보고 그다음 작가 핸드폰 볼 때도 작가들 자료 한 번씩 막 찾아보고 이런 내가 쓰는 기법을 영어로 한번 쳐보면 그 쓰는 작가들이 또 리스트가 또 막 나오고 구글링이 다 되거든. 이 작가는 이렇게 작업했구나. 이렇게 풀었구나. 그렇게 나는 그렇게 작업실에서 시간을 안 할 때는 작업을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작업하는 시간을 쓰고 있지.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이제 화두가 몇 가지 있는데 작업실에서는 무기력한 나를 극복하는 게 화두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예.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보자. 네. 쉬었다가.